우리 앞에서는 이제 마찰 전기를 한번 봤었고요. 마찰 전기는 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 전화가 되거나 음전화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전기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이제 마찰 전기였고요. 흔히 이제 정전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찰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물체에다가 정전기를 유도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 한번 보시면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보통 금속인 경우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체가 가까운 쪽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전하가, 그리고 대전체가 먼 쪽에서는 이제 같은 전하가 이제 유도가 돼요. 이 현상은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유는 물체 내부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제 금속 같은 도체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 건 이제 뒤에서 나올 테니까 보도록 하고요. 정전기 유도 한번 보시면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물체의 끝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전기를 띠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댄 근처 부분이 전기를 띠는 현상,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유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체 내부의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요. 전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2번 보시면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대인데요.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대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무슨 말인지 싶지만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음전하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대요. 어떤 이제 금속에다가. 그러면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금속은 전자가 왔다 갔다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마이너스와 가까워진 쪽에는 전자들이 얘가 청력 때문에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도망을 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여기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그래서 금속의 일부가 전하를 띠게 됐죠. 그죠? 처음에는 중성 상태였어. 그런데 어떤 전기를 띈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금속인 물체가 전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일부에 한해서. 요거를 정전기 유도라 현상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죠. 여기는 다른 전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가 됐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요, 정의를 외운다기보다는요, 그냥 그림으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전하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대볼게요. 금속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전자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왼쪽으로 쏠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을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하, 먼 쪽에는 같은 전하. 그죠? 그래서 요것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고, 같은 전자는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도망을 간다. 멀어지려고 한다. 청력 때문에.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가까워지려고 한다. 인력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한 거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요. 3번 대전체와 물체 사이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금속 막대에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양전하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대면요,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인력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아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전하로 대전된 상황이에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금속 막대 음전하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번에는 이제 멀어지겠죠. 음전하로 된 대전체에 대해서 멀어져서 오른쪽에 전자가 많아서 음전하로 대전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뭐 결론은 각각의 방향에 양전하나 염전하가 방향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아요. 전자의 이동 때문이에요. 그죠? 요것만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음박구 같은 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풍선도 나오고 음박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음박구는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은이잖아요. 은. 그치? 박이란 건요, 얇은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박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박지로 어떤 굴을 만들어가지고 딱 달아놨어. 거기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요, 은으로 감싼 굴을, 은박구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은 음전체와 가까운 쪽에서는 전자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같은 쪽에는 가까운 쪽에는 다른 전압, 먼 쪽에는 같은 전압.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붙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전하의 분포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 상태가 되겠죠. 이것만 문제에서 이제 응용해서 푸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면 생활 속 전정기 유도에 예돼 있는데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는 건데요. 뭐 대표적인 게 공기청정기, 번개, 터치 스크린, 뭐 복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지 같은 것들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기청정기 보시면요. 공기 중의 작은 먼지를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끌어당긴다. 먼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잡아당길 수 있도록 양전하를 띌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번개 같은 경우는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구름과 땅 사이에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구름이나 하늘에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막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기들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게 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터치 스크린, 여러분들 이제 중성 상태 핸드폰, 스마트폰의 액정을 딱 누르는 순간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죠? 중성 상태일 때인데 내 손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내 손에서 전자들이 핸드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핸드폰보다 전자가 더 많은 상태거든요. 우리 몸은 되게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자가 풍부한 상태에서 핸드폰 액정 속으로 딱 터치하는 순간 전자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원리예요. 순간적 평소에는 꺼져 있는 중성 상태로 꺼져 있다가 손에 있는 손가락 딱 대는 순간 전자들이 흘러 들어가서 전기를 띠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원리, 터치 스크린 되겠고요.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토너의 검은 탄소가루, 여기서는 탄소가루가 음전하를 띠게 되겠고요. 종이에 이제 달라붙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탄소가루를 막 쏴가지고 종이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공기청정기, 터치 스크린, 복사기 이런 것들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계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번개가 전전기 유도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번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생긴 게 피레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피레침처럼 뾰족한 금속을 지붕 위에다가 딱 달아놓으면 번개가 칠 때 좀 덜 위험하게 그 피레침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밑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물체 대전 확인하기 돼 있는데요. 이게 검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검정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 조금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문제는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검정기는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하를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대전된 전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고요. 검전기라고 하고 이제 부분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금속판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금속 막대 그리고 얇은 금속 박 이렇게 세 부분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리병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돼 있고요.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 모두 금속으로 돼 있죠. 금속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도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전체를 갖다 냈을 때 양의 대전체인지 음의 대전체인지 아니면 양전하가 얼마나 있는지 음전하가 얼마가 돼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띄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검전기예요. 그래서 검전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으니까 참고만 하나 두시고, 그래도 어쨌건 나오긴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인데요. 우리는 크게 금속판하고 금속박만 보게 돼요. 금속막대는 전자가 그냥 이동하는 통로예요. 길, 그죠?
이어주는 금속 판과 박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요. 판은 두꺼운 걸 말하는 거고 박은 얇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은박지 같은 거 있잖아요. 호일 같은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요. 얘를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에다가 얘가 중성 상태예요. 평소에는 중성 상태면은 이렇게 이제 박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전기가 전하를 띄기 시작하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므라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평소에는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여기에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댔어. 그럼 금속이니까 전자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속 판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위에 있기보다는 밑으로 도망을 가겠죠.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전자들이 이동하니까 요 안쪽에 밑에 쪽에가 전자들이 되게 많아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는데 전자들이 더 많아진 상태. 그러니까 음전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음전으로 대전된 상태로. 그리고 위에는 플러스가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검정기가 되겠어요. 어떤 전화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대는지 아니면은 대전체인지 대전체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게 검정기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검정기 한번 보시면요. 금속판, 금속박 돼 있죠. 금속판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전화가 유도가 되겠죠. 그죠? 금속박 같은 경우는 멀기 때문에 같은 전화로 유도가 되겠죠. 그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금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다. 그런 이제 개념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검정기로 물체의 대전 여부와 대전된 전하의 양,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돼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면은 연습 문제로 여기서 잠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 아래쪽에 대전체와 금속이 아닌 물체 사이의 전정기 유도 현상 보시면요. 고무나 종이 같은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되는데요. 풍선도 마찬가지고요. 종이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스틱 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플라스틱 자도 여기다가 막 내 몸에다가 문지른 다음에다가 머리에 같은 데 붙이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따라가서 올라와요. 풍선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처럼 도체는요 전자가 잘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도체가 아닌 비금속 같은 것도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일어날 수는 있다. 짧게는 일어나지만 일어날 수는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개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7, 8, 9, 10,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7번에 1번부터 보시면요. 정전기 유도는 전기를 띠는 물체, 대전체를 가까이 해야만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전기를 띠는 물체가 되어 있겠죠. 띠는 물체에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정전기를 유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 특히 인력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O가 되겠네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대전체와 이제 가까운 쪽은 플러스가 되겠고 먼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자들이 멀리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X. 4번은요. 종이 같은 이제 비금속에서도 정전기 유도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정전기 유도는 금속에서 더 잘 되겠죠.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비금속에서는 이제 뭐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관찰 가능해요. 8번은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양전으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이동하고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이제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가까이 왔으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되겠죠.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이제 양대전체가 되겠죠. 양의 전화로 대전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전자, 니은은 인력, 이것은 마이너스, 니은은 플러스. 자, 9번은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건데 금속 막대가 있고요. 항상 이런 문제는 금속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음대전체를 갖다 대요. 그럼 가까운 쪽에서는 전자들이 도망을 가겠죠. 멀어져서 왼쪽에는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방향이 A에서 B가 되겠죠.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을 하고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10번은요. 플라스틱 막대에 의해서 금속공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해서 아까랑 했던 거죠. 금속공이 있으면요. 플러스를 딱 갖다 대면요. 이번에는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려와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썼죠.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왼쪽에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잡아당겨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네, 1번에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금속공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인력이 작용해서. 자, 11번은요. 이런 거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11번 금속 막대가 있고요. A, B, 그 다음에 양대 전체로 갖다 댔어. 그럼 A는 마이너스, B에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금속구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니까 오른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A하고 C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B하고 D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은 BD가 되겠죠. B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전화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볼게요. 86페이지 실험이 있어요. 대전체를 가까이 한 알루미늄 캔인데요. 이것도 이제 문제 많이 보게 돼요. 알루미늄 캔은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통은 뭐 털가죽으로 뭔가를 비볐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빨대라든지 뭐 플라스틱 막대라는 것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 있고요. 빨대나 뭐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것들을 털가죽으로 문질러요. 마찰을 시켜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얘를 가까이 해. 그러면요 알루미늄 캔에서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얘는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해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끌려와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빨대를 가까이 하좀 보시면요. 전자들이 고르게 퍼져 있죠. 그런데 빨대를 가까이 하면요. 음전하로 대전된 빨대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플러스가 많아지고 왼쪽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자들이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리 보시면요.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기억은 정전기 유도 현상 되겠고요. 니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가 되겠죠. 항상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 먼 쪽은 같은 전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 먼 쪽은 항상 같은 전화. 자, 1번 한번 볼게요. 과정 1에서 빨대를 털과죽과 마찰하기 전에 알루미늄 캔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 상태죠. 네, 5가 되겠어요. 5. 2번 과정 3에서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 내부의 전자는 빨대와 가까운 쪽이 아니라 먼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죠? X. 과정 3에서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했어요. 빨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에서 빨대와 가까운 부분은 플러스, 먼 곳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가까운 곳은 다른 전화, 먼 쪽은 같은 전화.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 아시겠죠? 자, 2번 과정 4에서 알루미늄 캔에 음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작용하는 힘은 돼 있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 2번에 인력 되겠어요. 예, 87페이지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잠깐 있는데요. 1번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중성 상태의 검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대 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양대 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자, 양대 전체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은 전자들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속판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금속박이 플러스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서로 간에 청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왼쪽 그림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음대 전체를 갖다 댔어요. 똑같아요. 음대 전체를 갖다 대면 이번에는 전자들이 이번에는 밑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돼서 이번에도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건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그죠? 왼쪽 같은 경우는 양의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들이 쑥 이제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로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음전하를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이번에는 금속박이 이제 전자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청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대전체들이 갖다 댔는지 안 갖다 댔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대전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형 2번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별표 쳐놓고요. 검전기로 알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와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가 있는데요.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중성인 검전기에다가 대전되지 않은 중성 상태의 물체를 갖다 대. 그러면은 변화가 없겠죠.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대전제 양의 대전체든 음의 대전체든 어떻게든 중성인 상태의 검전기에다가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든 벌어진다. 그치? 그래서 벌어진 걸 보고 아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전되지 않았으면 그냥 오므라져 있을 테니까. 그치? 첫 번째 대전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하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벌어진 정도를 보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살살살 예를 할게요. 살살살 문질러서 마이너스일 때랑 계속해서 한 1분 이상 문질렀을 때 그럼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지? 그럼 더 많아진 상태로 갖다 대면 얘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속박이 벌어진 정도를 보고 대전된 양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요. 검전기는 위에는 이제 중성 상태의 검전기였고요. 밑에는 이제 검전기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하나로 대전을 시켜놔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을 시킨 검전기를 보시면요. 검전기를 이미 마이너스로 검전을 해놨어. 대전을 시켜놨어. 여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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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또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던 전자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밑에는 전자들이 아까 전보다 더 많아지니까 더 벌어질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검정기에 이번에는 양을 갖다 대요. 양대전체를 갖다 대면요.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쭉 올라오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전보다 위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전자들이 부족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쵸?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대전된 여부, 그리고 대전된 양, 그리고 어떤 전하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전 여부나 대전 양 같은 경우는 중성 상태의 검정기에 갖다 댔을 때, 그리고 어떤 전하 여부인지를 확인할 때는 보통 뭐 한 전하로 대전을 시켜놓고 검정기를 이제 같은 전하, 다른 전하를 갖다 대고 말겠죠. 그지? 그래서 벌어지는 정도로 가지고 더 벌어지면은 같은 전하, 오므라들면은 다른 전하인 거를 확인하게 되겠어요. 유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 보시면요.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이제 인력을 받겠죠. 인력을 받아서 금속판으로 이동한다. 왜? 양전하를 갖다 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인력 때문에 끌려서 금속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금속판. 네, 금속판은 이제 마이너스가 많아서 전자가 때문에 이동해서 음전하가 많아졌죠. 그래서 음전하. 금속박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전하로 대전되겠죠. 그리고 금속박은 이제 양전하로 대전된 상태로 벌어지겠죠. 그죠? 유제 2번은요. 검정기를 알 수 있는 여부 세 가지. 대전된 여부, 그 다음에 대전된 양,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88페이지부터 이거는 숙제를 한번 해오시고요. 91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잠깐 2분만 쉬었다가 전기회로와 에너지 92페이지 들어갈게요.